출근길 취재진 앞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분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리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피고인 5명 중 2명은 검찰 구형보다 높게, 3명은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대검도 항소 의견이었는데 법무부가 뒤집었다며 법무부 수뇌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외압 의혹에 반박하면서도 대검으로부터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듭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사건이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분명히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후에서도 소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엔 입을 다물었다며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 이례적으로 22분이나 지속되면서 정 장관은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닷새째입니다. 수색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구석찬 기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무너진 5호기 양옆에 있는 4, 6호기 보일러 타워도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만 24시간 탐색 중입니다. 사고 작업자 7명 중 3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을 안전하게 찾기 위해 4, 6호기 보일러 타워를 아예 발파에 무너뜨린 뒤 5호기 보일러 타워 잔해를 집중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석찬 기자가 방금 짚어준 것처럼 붕괴 위험 때문에 발파를 하려는 건데 이 작업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네, 이르면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은 내일 정오쯤으로 예상한다며 조금 전 오후 6시부터는 발파 지점 반경 300m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도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이곳 인근 언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파는 이번에 작업자들이 숨진 철거업체에서 다시 맡기로 했습니다. 작업 계획서를 다시 짜고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리아 카코를 그대로 가면서 네, 그 이후엔 어떤 작업이 이어집니까? 네, 4, 6호기 발파 이후에는 추가 붕괴 우려가 적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수색과 구조 인력이 현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 크레인은 당장엔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몰자와 실종자가 아직 잔해 아래에 있는 만큼 소형 크레인과 굴삭기를 투입해 섬세하게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해체 계획서를 확보해 보니 부실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부에서 하부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지만 실제로는 하부 철거 작업부터 한 정황입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발파 비용 절감 의혹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대통령실에 불려간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란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당분간 행사를 나 대신 가져야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시간 전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통령이 찾으신다, 지금 들어오셔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7분 후 한덕수 전 총리도 전화해 빨리 오라며 독촉했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한 전 총리가 한 번도 회의 참석을 독려한 적 없는데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액 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 네, 빨리 회의에 언제 오느냐? 빨리 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계엄 선포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와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니라고 말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져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는 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온라인 교육원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현직 신분으로 강연을 했던 정황이 JTBC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강의였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현대 성윤리 문화교육원의 수강생 모집 공고입니다. 과목명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강의 목록을 보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중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강의를 맡은 강사가 안창호 현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개강일은 안 위원장이 현직으로 있던 지난 4월 10일입니다. 심지어 수강료 5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4년 전부터 이 교육원에서 강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이 내달부터 기독교 성윤리문화와 차별금지법 대응 논리 등을 전수하는 특별 과정을 시작합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홍익대 음선필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안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반동성애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자 취재진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아니, 물어보지 마시고 이십시오. 저희 업무 중이니까 이해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JTBC 취재 전까진 안 위원장의 외부 강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강의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이게 상충하면 그만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별과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해야 할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오렌지색 박스가 옷장을 가득 메웠고 에르메스 가방 60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금 100억 원을 체납한 사람의 집입니다. 제대로 세금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이어오던 고액 체납자들이 적발된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고급 빌라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100억 원을 내재하는 체납자의 집입니다. 방문을 여니 오렌지색 명품 박스가 수북합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무려 60점, 여기다 미술품 4점 등 약 9억 원어치의 금품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입니다.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집에서 발견된 현금이 예상보다 적은데 수상함을 느낀 국세 조사관들은 주변 CCTV를 탐색했고 빼돌린 여행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가방을 여니 현금 4억 4천만 원이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시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현금과 순금, 명품 가방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체납한 이들은 세금을 안 내면서 호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올해 11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 추적 조사를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 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국세청은 앞으로 악의적인 세금 체납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